자, 최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니까 약간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 있어서 좀 가져왔습니다. 자, 우리가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그 당시 취득 당시로 분양 계약일을 기준으로 주택수가 잡히니까 나중에 중과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올해 3월달에 나오는 해석이 뭡니까? 종전주택에서 일부를 처분하고 배우자한테 증여하면 당초 취득일이 아니라 증여한 일을 취득 시점으로 봐서 분양권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도 있다. 이게 나왔었잖아요. 와, 그런데 이게 막힐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자,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분양권 취득할 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야. 자, 취득세 때문에 봅시다. 일단 이 내용을 먼저 아셔야 돼요. 자, 1번하고 2번 주택 두 개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분양권을 사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취득세 주택수는요, 요 분양권을 계약한 날, 분양 계약일을 기준으로 주택수가 산정이 됩니다. 이게 지방세법 시행령 28조에 4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이미 3번으로 딱 잡혔기 때문에 나중에 1번하고 2번을 매각한다 하더라도 얘는 3번으로 봐서 비조정이니까 8%가 돼요. 이게 황당한 거죠. 그럼 이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플해요. 먼저 했던 거를 팔고 그 다음에 분양권을 사야 돼. 그래야 얘가 온전히 1번이 되는 거거든요. 혹은 2번 해가지고 이제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뭐 내가 급하게 분양권을 좀 산다든지 뭐 넣었는데 청약에 당첨됐다든지 뭐 이게 뭐 2주택이라서 뭐 굉장히 확률은 낮은데 아니면 뭐 줍줍에 일단 당첨이 됐다든지 일단 넣어야 되잖아요. 내 줍줍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 방법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대응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개였어. 어쩔 수 없이 취득을 했다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피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 분양권을 주택으로 준공될 때, 즉 잔금을 치를 때 세대분리된 자녀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때 세대분리된 자녀는 누구냐? 뭐 혼인을 했거나 만 30세 이상이거나 특히 제일 중요한 일정 소득이 있어야 돼. 그런 경우에는 세대분리를 인정받아서 주택수가 줄어드니까 중과를 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자녀가 없거나 아니면 아직 애가 너무 어리거나 그런 경우에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증여입니다. 대신에 일부 처분을 해야 돼요. 자, 그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하니까. 자, 1번, 2번 두 개가 있어. 근데 분양권을 취득을 했어. 근데 이건 8%잖아, 이제. 비조정이니까.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존에 있었던 주택을 하나를 팔아요. 하나를 팔고 그대로 가도 얘는 3번이야. 맞죠? 그래서 여기서 뭔가 약간 틀어줘야 돼. 취득 시점을 바꿔줘야 돼. 어떻게? 배우자한테 증여해버리는 거예요. 배우자한테 증여해버리면은 당초 취득일, 여기가 아니라 증여한 날, 이날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다시 봐. 그래서 2주택이고 비조정이니까 중과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럼 분양권 증여할 때 무슨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증여세가 나올 수 있잖아. 그런데 괜찮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10억이야. 근데 계약금 10% 넣고 중도금 2회차 들어가서 10% 총 30%가 들어갔어. 그러면 3억이잖아요. 맞죠? 3억인데 이 중에 절반을 떼어주는 거니까 1억 5천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배우자 간에 6억까지는 공제가 되니까 증여 이슈는 좀 줄어들 수 있죠. 물론 기존에 내가 6억 다 썼다. 공제 금액을. 그럼 이제 증여세 나올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해볼만 하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걸 23년도 작년에 저희 연애원 수강생분이 이게 있어가지고 아는 세무사님하고 좀 이렇게 검토를 해서 해당 지자체 공무원 확인도 받고 해서 그분이 한 거의 3천 가까이 세이브를 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말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그냥 할 뿐이에요. 그랬는데 올해 3월 달에 해석이 나왔지. 글씨가 좀 작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2주택자인 A가 이거 맞잖아요. 2주택자인 A가 분양사업자로부터 최초 주택 분양권 취득하고 당첨됐다는 거야. 줍줍하거나, 그죠? 기존 1주택을 처분한 후, 이거 기존 1주택 처분했잖아. 그쵸? 그리고 나서 배우자인 B에게 그 분양권을 증여했다면 똑같죠? B가 해당 분양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권 증여일을 취득일로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러니까 당초 취득이 아니라 증여한 요때를 기준으로 취득일을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러면 이때 취득일을 보면은 두 번째잖아. 하나를 팔았으니까. 그래서 중과를 피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저도 좀 반신반의했던 게 처음 했을 때 취득세 주택수는 세대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배우자잖아. 아내 남편.
그러니까 세대 기준이니까 세대 분리가 안 되니까 안 되지 않을까 했는데 되는 거예요. 해석으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야, 이거 좀 괜찮다 해서 그냥 했는데 쉬엄쉬엄 하고 있었는데 3월달에 이게 나오고 나서 아, 이제는 말해도 되겠다 해서 이제 그때 유튜브 제가 채널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말씀 못 드려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했는데 웬걸? 이걸 또 바꾸네? 아까 보셨던 이거예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월 달에 세법 개정이 나왔잖아요. 그거는 뭐 법인세, 상증세, 소득세 이런 국세 관련된 내용이고요. 8월 달에는 또 지방세법 관련된 세법 개정안이 나와요. 그럼 이제 거기에 뭐가 나왔으면 좋았겠냐면은 취득세 중과 완화 이런 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안 나왔어.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그냥 신경 안 쓰고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아는 세무사님께서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보고 깜짝 놀랐다고. 왜요? 그랬더니 이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우리가 했었던 취득세 중과 피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개정안이 나왔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저 밑에 있는데 제가 이제 캡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현행이고 오른쪽에 이제 개정을 하겠다는 건데 어쨌든 이겁니다.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 분양권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 이게 28조 4에 있는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하는데 다만 1세대 1주택에서 주택 분양권을 매매, 교환 및 증여로 하는 경우와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아까 여기 나오죠? 다시 읽어볼게요. 다만 28조 3에 따른 1세대 내에서 주택 분양권을 매매, 교환 및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와 1세대가 취득한 주택 분양권을 1세대가 아닌 자에게 매매 등을 한 후 다시 1세대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초 분양권 취득으로 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세대 분리된 사람한테 넘겼다가 다시 하는 거니까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첫 번째지. 1세대 내에서 주택 분양권을 매매나 교환 그리고 증여 이렇게 취득하는 경우에는 뒤에 했었던 증여로 안 보고 그냥 당초 취득일로 보겠다. 같은 세대니까 같은 세대에서 종전주택 팔고 이때 증여하면 기존 해석으로는 이때 증여한 걸로 봤어. 그런데 이 시행령 개정이 만약에 되면 이제 증여한 걸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 분양 계약일 취득일 이때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아무리 지지고 볶고해도 변동 없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 대한 내용이 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렇게만 딱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24년에 시행되기 전에 증여하고 취득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대해서 좀 불분명해. 종전과 매각한 다음에 다시 증여해서 12월까지 해당 주택까지 다 완공돼서 완벽하게 딱 잔금까지 끝나면은 괜찮은데 증여는 올해까지 하고 내년 1월 1일 이후에 준공되는 경우에는 사실 그때 준공될 때 잔금될 때가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거니까 그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안 될 거고 또 뭐 취득일이냐 증여일이냐 이걸 가지고 따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인 그 세무사님께서 행안부에 좀 문의를 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좀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12월 3일 굉장히 좀 빅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전국이 완전히 지금 올스탑 되게 지금 생겼다는 거지. 11월 7일 날 또 이제 국회 투표가 또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뭔가 변수로 돌발 상황이 생겨서 하면은 여기에 대한 논의가 저 뒤로 밀리겠죠. 그러면 뭔가 해석이라도 좀 빨리 나와주면 지금이라도 뭔가 좀 작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 입장에서. 아, 그래도 올해까지라도 증여하고 예를 들어서 내년 이후에 잔금이 주택으로 준공될 때 잔금 되더라도 뭐 봐준대.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종전주택 매각하고 증여하면 좀 내가 혜택을 볼 수 있잖아. 근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자, 장담을 하면 좀 그렇고 제 아주 높은 확률로는 크리스마스 넘어서 나오지 않을까? 어우, 그래도 크리스마스 전에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항상 보면 이랬어요. 느려요, 이게. 조심스러운 거죠. 그건 좀 이해가 됩니다만, 이걸 실제 정말 막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증여세 잘못해서, 취득세 잘못해가지고, 기본세율 맞아야 되는데 8% 막 12% 맞아버리면요. 최소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아쉽게도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최대한 여기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면은, 나오는 대로 제가 빨리 저희 유튜브, 그리고 저희 블로그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영상에서 나왔던 게 뭐였습니까? 손피거래 세부담 엄청 커졌죠. 자, 이거 두 번째는 또 뭡니까? 이제 분양권 취득세 그나마 좀 증여해가지고 회피해 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막히죠, 이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분양권 이쪽 시장은 더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겠지. 그래서 이쪽으로 뭔가 좀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조심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